네, 기관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요즘처럼 좀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명확하지 않는 그런 때는 우리가 글로벌 흐름을 먼저 좀 캐치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갖다가 좀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어저께 그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특사로 임명한 존 캐리. 옛날에 그 대통령 후보도 나오시지 않았었나요? 존 네. 캐리가 그렇죠. 세계 최대 에너지 포럼에 참석해서 이른바 미국의 석유 그 공룡들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왜 압박을 하죠?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중립을 선언을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요. 가장 걸림돌이 그동안 천문학적으로 투자되어 온 천연가스와 석유와 관련된 인프라들 그리고 그 관련 기업들이죠. 뭐 돈은 사실은 그쪽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과 산업이 이제 변해야 되는데 사실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좌초자산이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소로 좀 변화해라. 수소를 하게 되면 일단 파이프라인을 쓸 수가 있고요. 수소를 이송하는 그리고 이 저장 장치들 뭐 여러 가지들을 쓰면서 이제 서서히 변환해도 되기 때문에 경제 문제,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소를 이용을 해서 좀 해결을 하겠다고 존 캐리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바이든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이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실은 그 큰 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석유가 이 정치적인 그 관계도 굉장히 그 강하고 어쨌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러는지 좀 아실 겁니다. 굉장히 그 큰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 이런 가스 석유 개발 기업들 뭐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100년 가까이 된 이런 역사를 가진 회사들이 존 캐리의 한 정권의 뭐 그 정책으로 그렇게 쉽게 딱 변한다. 이거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 이슈는 네네. 존 캐리가 어떻게 보면 네. 석유 가스 업체들로부터 약간 어떤 뭐 압박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네네. 어드바이저를 받고 지금 정책을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그 석유나 가스 기업들은 사실은 별 대안이 없는 상태고요. 네.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모두 다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수소를 천연가스 인프라를 이용해서 생산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서서히 줄일 수 있는 게 결국 수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아하. 오히려 원한다. 그럼요.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 세계 한 22개 정도의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블루 수소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천연가스를 이용을 하고 대신 이제 탄소 이 저감 장치를 다는 겁니다. 그 22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21개의 빅 오일 업체들이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로 방향이 맞아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소 산업이 굉장히 조기에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슈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좋아하고 하시는 우리 한병화 위원한테 질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질문을 좀 하고요. 그 프로그램 보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것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우리 한병화 위원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러면 오일 메이저들이 원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은 정책적으로도 잘 되고 있고 오일 메이저도 원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 궁합이 딱 잘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 국경 조정세 이거 지금 미국에서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만약에 우리나라는 이제 20년으로 돌아가거나 30년 돌아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거에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나라는 조금 준비가 돼가고 있지만 우리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래도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많이 부담이 돼요. 매우 많이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됩니다. 일단은 재생에너지가 지금보다 속도가 한 서너 배 이상 빨라져야 되는데요. 설치량 속도가. 우리는 지금 뭐 태양광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풍력의 설치 속도는 매우 부족하고요. 그 외에 다른 산업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수소를 좀 많이 촉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유나 화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는 뭐 그 많은 산업군에서 네.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대안이 별로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수소를 많이 만들어서 그거로 이제 CO2 배출을 좀 막아보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 같고요. 뭐 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됩니다. 하셨고, 그럼 많이 부담이 되려면 우리가 뭘 개혁을 해야 될 텐데, 변혁적으로 뭘 변혁을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정부에서 지금 만든 법안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민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PPA 법안이 네. 소위를 이제 통과를 했고요. 아마 3월 안으로 본회의 통과가 될 거라서 올해부터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구매를 하게 되는 그 비율이 있거든요. 의무 네네네. 비율이 있는데 10%가 한도였습니다. 근데 네. 이걸 25%로 올리는 법안이 그것도 역시 소비가 통과가 돼서 올해 안으로 그 비율이 올라갑니다. 의무 비율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비율들이 많이 올라오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조금 좀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탄소 국경세 등 이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좀 이 관련 기업들 좀 미리 대비하고 있는 뭐 이런 회사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회사들이 있나요? 뭐 사실은 그린 산업으로 전체가 다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국내 관련 업체들이 전부 다 수혜입니다. 수혜인데 이제 뭐 사실은 작년하고 올 초까지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들이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장세 패턴이 약간 변하면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큰 틀은 오히려 지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탄소 배출을 저감을 더 많은 기업들, 국가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린 산업의 중장기 성장세는 이제 이상이 없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장세 방향, 뭐 또 네. 매크로의 어떤 뭐 이슈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잠깐 둔턱을 만났다, 이 네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 관련 기업 중에서 네.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기업들을 하나만 뭐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슈가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수소죠. 수소. 수소를 어떻게 많이 네. 확보를 하고 네네. 또 이 뭐 수소차라든지 연료전지 뭐 발전부터 시작해서 산업에 많이 확대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니까요. 네네. 수소 관련주들 말씀드리면 항상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건 핵심 소재, 네네. 상하 프론테크를 말씀드리는데요. 네네. 많은 질문들이 있으세요. 네. 상하 프론테크 진짜 수소차 멤브레인 하냐? 네네네.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네. 합니다. 하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이 워낙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고객사와하고 NDA, 그러니까 비밀 유지 협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부도 이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네. 정부의 허락이 없이는 해외 공장을 짓지도 못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핵심이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가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이거. 회사가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아하. IR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했다 뭐 이렇게 네네네. 하기 못하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이제 뭐 일부 수소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뭐 멤브레인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회사들은 이제 NDA가 체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쓸 곳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말들은 사실은 크게 믿을만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상하프론테크는 수소차, LNG 발전 이런 부분에서 이미 멤브레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거 중간에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탄소 배출권이 사실은 글로벌리 매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은 별 움직임이 없는데 이게 뭐 좀 다른 건가요? 어떤가요? 유럽 가격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업들한테 유상 무상 할당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주 소량만 지키게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걸 계속 올려갈 겁니다. 기업들이 사야 되는 탄소 배출권을 많이 올려갈 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의 탄소 배출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상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 한병호 의원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요즘에 그래도 좀 투자할 만하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미리 대비한 회사, 그다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게다가 밸류에이션까지 좀 싸고, 그다음에 차트도 좀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좀 그 가까운 미래에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을 오늘 하나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 회사 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네. TY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TY 홀딩스요. 예. 태영 SBS 미디어 그룹의 네네. 이제 홀딩스 회사죠. 네네. 이 회사를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네. 지주회사, 단순 지주회사가 아니고요. 네네. 이 회사의 매출액의 거의 80%, 이익의 80에서 90%는 네. 폐기물 네네. 수처리 처리 업체인 자회사로부터 나옵니다. 네. 그 회사가 이제 TSK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TSK 코퍼레이션의 그러면 가치가 네. 지금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제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2.5조 원 정도 된다고 2조 5천억.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TY 홀딩스의 시총은요? TY 홀딩스가 1조 정도 되고요. 1조 정도. 63% 정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TSK 코퍼레이션 가치보다 더 낮게 네네. TY 홀딩스가 평가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TS 코퍼레이션이 상장이 돼서 이중으로 카운트되는 그런 이슈도 없는 회사잖아요. 없습니다. 없고요. 네네. SK 건설의 예를 들면 네. SK 건설이 지금 장외에서 주가가 원래 2, 3만 원 하던 것이 네. 최근에 6만 원이 넘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이제 EMC 홀딩스라는 국내 2위의 업체를 네네. 인수를 1.1조 원에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부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는데요. SK 건설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PBR이 지금 2배가 넘습니다. 네네네. 네, 2배가 넘는 상태고요. 그런 예는 또 많이 있죠. 지금 GS 이니마라는 업체가 수처리 회사거든요. 네네. 상장을 준비 중인데요. 이 GS 이니마가 순이익이 300억이 안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주간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1조가 훨씬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30배 이상에 들어온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렇게 폐기물과 수처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글로벌 탄소 중립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TI 홀딩스 그러면은 시총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 밸류입니까? 1.5조에서 한 2조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고요. 1.5조에서 최소한 2조. 1.5조 정도는 가야지 네. 어느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한 것들 한 두 가지만 업데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그 진성 TC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뭐 업데이트 하실 거 있으세요? 진성 TC는 네. 업황이나 뭐 펀더멘탈 이슈는 전혀 없어요. 네네. 지금 주가 이제 14,000원 갔다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네네네. 일단 지난 4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네네. 이번 1분기도 사상 최대 아마 매출액과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아주. 뭐 여러분 캐터필러만 확인해 보셔도 아시겠죠. 네네. 캐터필러가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 인프라 확대. 요즘 이런 장세에 오히려 수혜를 받아야 될 회사인데 네.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제 뭐 네. 환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뭐 수소 업체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사실은 이 회사는 글로벌 인프라 확대에 가장 이제 수혜를 받는 진성희 회사이죠. 씨가 두산 퓨얼셀의 수소 두산 피오셀에 네. 납품을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은 뭐 사실은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올해는 크지는 않고요. 내년부터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있고 본업도 매우 좋은데 주가만 빠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어서 네. 제가 여쭤보는데 이거 뉴로스입니다. 네. 근데 뉴로스는 그 사실은 이제 감사 보고서가 좀 나오기까지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기다리고 예, 예. 있고 환기 종목이니까. 네. 그런데 아니 기관들은 뭐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기관 투자가라면. 네, 네. 그런데 근데 뉴로스에 대한 기관의 수급이 아주 괜찮은 편이에요 요새. 네. 그렇다고 보면 뭐 그 사람들이 그들만이 아는 뭐가 있나요 뉴로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들이 왜 저는 아는 건 없습니다. 뭐 조금 전에 진성 TC 말씀드렸지만 네. 왜 파는지를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 매도는 뭐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네. 하는 것인데요. 네. 뭐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기관들이 쉽게 편입하고 매매를 할 수 있으려면 환기 종목이 이제 해제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 환기 종목 해제는 일단 3월달 안으로 네. 대충 결론이 나올 것이니까 네네.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